저는 이제 치매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쓴 책이 이제 잠든 당신 뇌를 깨워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뇌 리셋 캐터식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환자분들을 교육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편하게 이제 이 정보들을 다 얻으실 수 있게 정리한 글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필기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환자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오메가6 기름을 피하고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라.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메가3 좋은 거는 다 아시니까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뇌는 물기를 빼면은 60, 70%가 지방인데 그 지방 중에서 절반이 오메가3입니다. 뇌는 오메가3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공급할수록 치매 경도가 위험이 떨어진다. 오메가3를 먹을수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생선이든 살아있는 해산물이죠, 해산물. 해조류 말고 해산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또 중금속 같은 거, 수은 같은 것도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생선을 먹고 그 다음에 평소 때는 오메가3를 보충제로 먹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먹은 사람들은 전혀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33%나 떨어지더라, 감소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오메가3를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드셔도 사실 오메가3를 많이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메가6하고 오메가3는 서로 경쟁 관계거든요. 이게 오메가6가 많아지면 오메가3가 줄어드는 효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메가3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보다 오메가6를 적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6를 적게 섭취하면서 오메가3를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뭐냐? 이런 거.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마가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식용유. 이게 오메가6가 넘치는 식물성 기름, 식용유입니다. 콩기름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는 엄청나게 소비가 증가했는데 이게 포화지방이 나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때문에 버터나 우지, 라드 같은 것들은 소비가 거의 바닥. 조리기름으로 버터나 우지, 라드 쓰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식용유 쓰시죠. 예. 해바라기 씨유하고 옥수수, 콩기름, 땅콩, 카놀라, 그러니까 오메가6가 너무 많습니다. 양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올리브유나 라드, 버터, 코코넛 오일은 오메가3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들을 조리할 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서 왼쪽에 있는 저런 오메가6 기름을 피하면서 조리할 때는 이런 기름을 쓰자. 그렇게 해야지만 오메가6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6 기름은 어디에 많은 줄 아십니까? 가공식품에 많습니다. 과자, 크래커, 이런 거, 각종 가공, 그 다음에 통조림 음식, 이런 거에 다 식물성 기름이라는 이름으로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오메가6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식품에 오메가6가 많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 아이들 가공식품 많이 먹죠. 가공식품을 인스턴트 좋아하고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오메가6를 진짜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불포화지방 좋다고 하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이 불포화지방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369. 그런데 여기서 건강에 이로운 것은 3번하고 9번입니다. 오메가3하고 오메가9입니다. 오메가6는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면 오메가6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메가6는 이미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섭취가 되거든요. 너무 과다 섭취가 되기 때문에 아주 해롭다는 겁니다. 근데 불포화 지방은 우리가 섭취하는 불포화 지방의 거의 90%에서 95%가 오메가6 형태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불포화 지방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메가3하고 오메가9, 얘들은 너무, 오메가3하고 9은 너무 양이 작거든요. 오메가6에 비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불포화 지방은 건강에 해롭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나눠서 분리해서 얘기하면 오메가3나 오메가9은 건강에 해롭지 않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오메가6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오메가3에 비해서 15배에서 20배 이상 먹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포화 지방은 해롭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런 경우. 인도에 이런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철도 회사 직원들이 철도에서 115만 명이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식사 패턴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 질환, 신장 혈관 막히는 거, 허혈성 신장 질환에 대한 사망률을 조사했는데요. 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북부지방 사람들은 사망자 수들이 작은데 혈관 질환 사망자 수들은 근데 남부지방 사람들은 이 북부지방 사람보다 7배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뭐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옛날 상식으로 따지면 동물성 포화지방 같은 거, 지방 같은 거를 많이 먹었으니까 혈관이 막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북부지방 사람들은 오히려 남부지방 사람보다 19배나 많은 지방을 섭취하고 있어요. 19배나. 그럼 지방의 대부분은 동물성 지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부지방 사람들보다 담배도 훨씬 많이 피웠습니다. 그런데 허혈성 신진환 발생이 7배나 낮았어요. 사망률이. 근데 남부지방 사람들은 지방도 적게 먹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이 씨앗기름이 우리가 콩기름, 옥수수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식용유. 이 불포화 지방이 씨앗기름 섭취량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저기 동물성 지방을 먹었고 여기는 식물성 지방, 식용유 이런 걸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훨씬 젊은 나이에 사망 경향이 있었고 사망률이 7배나 높았다. 이 오메가6가 얼마나 양이 많냐면 이 왼쪽에 보면 식용유 보이시죠? 이 식용유는 뭐 옥수수 기름이든 뭐 포도씨유, 콩기름, 해바라기 이게 한 스푼에 엄청난 양의 오메가6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음식에는 뭐 아보카도 반 개, 계란 2개, 뭐 쇠고기 100g, 뭐 캐슈너트 30g, 뭐 이런 거 이거 얼마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스푼에 이만큼 들어있고 이거는 소고기 100g 이런 얘기 엄청난 양 자체가 다른데 그래도 오메가6 양이 엄청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실제 음식으로 오메가6 섭취량은 실제로는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메가6의 섭취는 식용유, 가공식품. 지금 이제 옛날부터 막 뭐 동물성 포화지방은 나쁘고 식물성 풀포화지방은 몸에 좋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섭취가 쫙 진짜 사람들이 말 잘 듣습니다. 동물성 포화지방은 섭취가 확 줄었는데 식물성 풀포화지방 섭취는 확 늘었습니다. 이러니까 오메가6 섭취량은 확 늘어나고 엄청나게 상승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혈관 질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뇨, 고혈압 발생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늘렸더니 이 사단이 나옵니다. 이 사단. 그 실제로 연구를 해봤는데 시드니의 식단 연구에서 이 동물성 지방하고 버터를 액체 홍화씨유 아시죠? 식용유입니다. 액체 홍화씨유로 바꿔봤더니 바꿔보니까 모든 원인 사망률이 62% 증가해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70% 증가해요.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이 74%나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치매 환자분들 제일 강조하는 게 어르신 튀김 드시면 안 됩니다. 튀김 드시고 있습니까? 하면 되게 뭐라 제가 혼을 냅니다.
먹지 말라고. 이 식용유를 막 열을 가해서 막 튀기면은 이 독성 산화물질, 이 독성 알데히드라고 해서 이 독성 산화물질이 발생. 이게 이제 DNA도 손상시키고 RNA도 손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성 질환이나 치매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튀김 드시면 안 돼요. 튀김은 중독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몸에 안 좋다고 하는 밀가루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식물성 기름 뭐 튀기고 맛있는 것만 조합으로 해놨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맛있는 거에 함정이 있어. 이분은 이제 이거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 식물성 기름을 열을 가했더니 이 여기서 발생한 독성 화합물은 암, 치매, 파킨슨병 같은 이 신경 질환들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학계와 정부는 버터와 라드가 얼마나 나쁜지 경고해왔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버터나 라드로 음식을 조리했을 때 훨씬 안전하고 좋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겁니다.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한 독성 알데히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액체 그 식용유 보면 옥수수유하고 해바라기는 엄청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게 올리브유. 그 다음에 코코넛유와 버터, 고체기름이죠, 고체기름. 이 고체기름은 독성 알데히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로 조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조리를 해야 된다. 연구자들이 이게 그 현재 식용유로 조리하는 음식의 독성 알데히드 섭취 정도가 하루 25개의 담배를 피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해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튀김 먹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담배 하루에 25개 핀다고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쌓이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런 거, 감자튀김 같은 거. 이 식용유를 엄청난 열을 가해가지고, 뭐, 가게에서 한 번만 튀기고 버리겠습니까? 이 기름은 또 튀기고, 또 튀기고. 이 산화된 기름을 또 산화시키고, 또 산화시키고. 이 독성 알데히드가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 독성 알데히드 중에 이게 4HN이라는 놈이 아주 중독한 놈인데, 식용유를 열 같은 거나 공기로 산화시키면 저런 독한 이 4HN이라는 놈의 이 독성 알데히드가 이게 막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포화지방, 아까 그 버터나 라드,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지방에서는 이런 게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런 기름으로 조리했을 때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포화지방은 우리가 식용유 같은 거는 가열을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가열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보관하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증가합니다. 가열을 하지 않아도. 그 뭐 콩기름 같은 거 집에 놔두고 한 3개월 정도 뭐 쓰다 치면 처음에 샀을 때보다 3개월 뒤에는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이런 독성 알데히드가 올라가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루게릭병, 파킨슨병. 실제로 이런 질환들에서 이 독성 알데히드 농도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다음 루게릭병 환자를 봐도 이게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성을 이 나쁜 독성 알데히드 생성을 줄이는 것이 질병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면 역시 오메가6 식용유, 튀김, 가공식품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맛있는 거긴 한데 피해야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일본에 가서 이 세 권의 책을 썼는데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제목만 보고 읽어보면 식물성 기름을 끊으면 치매가 오지 않고 혈관도 막히지 않는다. 이게 좋은 말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이게 맞는 말입니다. 중간에 보면 식물성 기름의 진실, 이 식용유는 당신을 죽일 수 있다. 하루에 25개씩 담배를 피면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싫다면 식용유를 바꿔야 됩니다. 식물성 기름, 이런 식용유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짜 범인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진 학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큰 원인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식물성 기름 이게 다는 아니지만요. 실제 뭐 카놀라유를 섭취했더니 기억장애, 학습장애, 체중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우리 카놀라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막 선전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하셨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싫으면은 해도 돼요. 이 조리용 기름으로 1순위는 버터, 라드, 우지, 소기름, 코코넛 오일, 요렇게. 이게 고체기름. 2순위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 다 버리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게 스님분들도 계시고, 이제 불자님들도 이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채식을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라드는 돼지기름이고, 우지는 소기름이니까, 이거는 뭐 약간 그 생명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채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버터는 뭐 생명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버터는 만들어내는 거니까, 뭐, 살생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은 식물성, 나무 예를 들면 코코넛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버터나 코코넛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안 먹으면 치매가 상당히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맞습니다. 99.9% 맞습니다. 이게 뭐 무계획적인 채식은 치매를 부른다는데 채식을 하면 아주 중요한 뇌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비타민 A, D, E, K, 뭐 오메가3, 콜라겐, 큐텐, 타우린, 이런 필수 아미노산 지방 이런 것들이 채식을 하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족해지거나 결핍된다는 얘기입니다. 뇌에 필수인 것들이. 여기서 제일 뭐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 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카노신이 이 보충제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카노신은 육고기에 풍부하거든요. 이 근육하고 뇌에 많습니다. 근육하고 뇌에 많다는 것은 이 성분이 뇌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육에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카노신 같은 것들은 동물성 식품에만 있거든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보충제로. 얼마나 돈 아깝습니까? 이거 다 살라면 돈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먹으면 돼요. 평소에. 계란, 생선, 고기. 이런 거 평소에 먹으면 이런 보충제 사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뇌기능 향상에 고기와 달걀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노신, 동물 조직에서만 발견된다. 이 카노신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여러 내장에 있는 환자들은 이 카노신 수치가 낮습니다. 당연히 낮죠. 고기를 제대로 못 먹으니까. 고기나 달걀 같은 것은 여기 카노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타우린 들어보셨습니까? 타우린 우리 바카스에 있는 거. 타우린은 인체에서 아주 소량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저기 보십시오. 문어, 게, 참치, 굴, 조개, 오징어, 쭈꾸미, 해산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쇠고기가 닭, 양고기, 칠면조. 다 고기입니다. 다 고기. 고기가 아니라 딱 한 개 있네. 바카스, 레드루스.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타우린 어떻게 할 겁니까? 타우린 또 이거 사먹을 겁니까? 또 사야 돼, 또. 아니, 그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쭈꾸미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오징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채식하시는 분들은 타우린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우린은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가 영상으로도 확인되었다. 그 다음에 치매 대사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다. 이게 타우린은 이미 입증된 겁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안 좋아요. 실제로 그 치매가 있는데 고기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타우린을 제가 보충제로 사 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잡식을 하시는, 일반 식사를, 고기를 먹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 B12번 보십시오. 채식은 비타민 B12번을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A 다 엄청나게 부족해져 버립니다. 다 엄청나게. 비타민 B12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치매랑 연관이 아주 많은 겁니다. 비타민 B12가.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채식으로는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12번을 따로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반드시.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비타민 B12번 수치가 우리 몸에 감소할수록 인지기능 점수가 팍팍팍 떨어집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서 소화 잘 안 된다고 고기 안 먹고 그러시면 위험합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도 부족해지면 인지기능 점수가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2번은 오직 육류에만 동물성 식품으로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식물성에는 없습니다. 채소, 과일에는 비타민 B12번이 없습니다. 이거 수치하고 우리 내부피를 속도를 관찰을 했는데 내부피가 왼쪽은 이 부피가 다 정상인데 오른쪽은 부피가 이제 딱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 비타민 B12번 정상 범위가 118에서 한 701 정도 되거든요. 근데 368하고 300 정도 이렇게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더니 368 이 그룹에서 5년 뒤에 MRI를 찍어봤더니 55cc가 더 많았습니다. 뇌 볼륨이, 면적이.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뇌 부피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 얼마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채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많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상 범위에서도 이렇게 비타민 B12번이 감소할수록 뇌부피가 감소합니다. 정상 수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상 수치에서도. 채식을 해서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결핍된 환자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씀들이 이겁니다. 계란하고 생선하고 고기를 평소에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거의 99.9%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심각한 유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나 이거는 거의 맞는 말입니다. 아까 어땠습니까? 비타민 B12번이 부족해지는 현상. 육류에만 비타민 B12번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부피가 확 떨어졌었죠. 우리가 내 용적이 막 쭉 올라가다가 기원전 80년 전부터 농경사회를 하면서 지방 섭취가 확 줄어들면서 내 용적이 갑자기 10%나 확 줄어듭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비타민 B12. 쑥 떨어지면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게 내 용적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상당히 유명한 건데 이제 우리 몸의 독성 아미노산이라 해가지고 독성 물질. 이 수치가 높으면은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에도 이 호모시스테인 양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높은 노인들은 뇌졸중 같은 중풍,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이 증가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호모시스테인.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니까 낮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거의 90%,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더라고요. 2배 가까이. 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이 독성 물질은 사이클을 보면 비타민 B6번, 9번, 12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있으면 호모시스테인은 독성이 없는 다른 물질로 대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부족해지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B6번, 9번, 12번 어떤 경우에 증가됐습니까? 자, 이 혈중 호모시스테인 증가하는 거는 제일 많이 증가한 사람들이 채식주의자. 아까 채식주의자는 비타민 B12번 못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비타민 B군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비타민 B군하고 특히 비타민 B12번. 비타민 B12군이 부족하니까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네요. 채식주의자는 맞는데 계란이나 우유 같은 거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식사, 고기를 먹는 사람, 일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제일 떨어졌어요. 호모시스테인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제일 낮습니다.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B12번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실제 연구를 했습니다.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 B6번, 9번, 12번을 투여한 그룹하고 투여하지 않은 그룹하고 왼쪽은 투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여를 안 하니까 이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갈수록 이 내위축 속도, 내가 쪼그러드는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이 신경하고 혈관에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팍팍 쪼그러든다.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근데 이 비타민 B6번, 9번, 12번을 투여하니까 내비축이 되지 않습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 올라가는 원인은 제일 중요한 건 비타민 B6번, 9번, 12번 결핍입니다. 결핍되는 원인은 음주나 흡연을 해서 술, 담배를 해도 이게 결핍이 되거든요. 이게 술하고 담배의 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비타민 B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고탄수화물 식,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나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 B 섭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치료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비타민 B군, 이 B6번, 9번, 12번을 그냥 주면 됩니다. 그건 술, 담배 끊고. 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하면 됩니다. 고기 많이 먹어. 계란, 생선, 고기. 밀가루, 설탕, 과일, 밥 이런 거 먹지 말고 계란,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B군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연어, 해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 동물들의 간, 그다음 내장, 계란, 우유, 치즈 이런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에 비타민 B군하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채소는 아주 극소량입니다. 그리고 채소는 비타민 B12번이 없죠. 그러니까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타민 B군을 잘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방, 기름진, 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MCT 오일과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잘 아시죠? 그다음에 MCT 오일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이제 소아과 선생님인데, 소아과 전문인데, 이분이 그 남편이 50살밖에 안 됐는데, 아주 중증 치매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남편이, 일상생활은 너무 중증이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코코넛 오일을 먹여본 겁니다. 근데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제 코코넛 오일을 먹이기 전에 시계를 그려보라고, 시계를. 그 시계를 그려보니까 전혀 시계 같지가 않죠. 코코넛 오일을 먹이고 나서 2주 뒤에 조금 시계다워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37일 먹였더니, 거의, 처음에 먹기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인지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인지 기능 점수, 아까 MMS 인지 기능 점수가 코코넛 오일을 투여했더니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는 알츠하이머 중증 치매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상식을 깬 거잖아요. 12점에서 20점이면은 완전 천지 차이인데. 일상생활도 불가능해서 이제 보호자의 24시간 관찰 관리가 필요했던 이 남편, 이 사람이 계속 고전되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이런 걸 먹으면은 치매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용량 같은 것들도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MCT 오일과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우리 몸에 케톤체라는 게 증가합니다. 케톤체는 우리가 뇌에서 아주 좋아하는, 이거 포도당도 좋아하지만 포도당보다 더 좋아하는 원료가 케톤체입니다. 케톤체, MCT나 코코넛 오일 먹었더니 케톤체의 대사가 갑자기 확 증가해요. 뇌가 엄청 활성화시켜요. 돼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고, 케톤체 때문에 새로운 연료가 공급되는 겁니다. 케톤체를 만들어내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그 식사법을 케톤식이라고 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일반인들한테는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케톤체를 생성하기 위한 식사인데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 지방을 위주로 먹으면서 단백질 많이 먹고 계란, 생선, 고기 많이 먹고 탄수화물 거의 안 먹고 이런 식사가 케톤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사도 케톤체를 만들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MCT나 코코넛 오일을 먹어도 케톤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케톤체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일반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케톤식을 하니까 혈당이 30이거든요. 30.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좋아요. 혈당이 정말 잘 떨어져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케톤체는 일반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로. 바닥이죠, 바닥. 근데 케톤식을 하니까 1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케톤체가. 그래서 이렇게 케톤체를 올려주니까 뇌가 막 활성화되겠죠? 에너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에너지 생성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점수 변동이 일반식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12주 만에 불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 수행률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일반식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삶의 질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식은 고기를 먹는 식사입니다. 만약에 채식을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환자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이제 치매 치료를 할 때 그 영양제 같은 것들은 뭘 먹어야 되느냐. 제일 우선적으로 섭취가 필요한 것들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기름에 있는 보충제가 제일 우선적입니다. 아까 뇌는 물기를 빼면 70%가, 약 70%가 지방이라고 해요. 지방. 그리고 지방이 많은 조직은 지용성 보충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D, K, 그다음에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B12번은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지만 12번은 지용성에 가까운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환자 케이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58세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CEO라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회의를 할 때 이게 인지가 떨어지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말도 안 하고 있고 자기는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외래로와 진료실에 왔을 때 이분하고 진료 시간이 30분이 걸렸습니다. 이 말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단어를 생각을 못하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고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진짜. MRI 찍었더니 MRI에서 뇌가 막 쪼그러들 있습니다. 나이가 58세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상당히 인텔리전트, 상당히 고지식인데도 불구하고 MMSE가 23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30점 만점에 23점이면 상당히 좀 심한 겁니다. 고학력에서는. 그래서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게 저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일단은 탄수화물을 줄여라.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이나 식물성 기름 같은 것들은 다 일단 무조건 배제하는 겁니다. 그걸 무조건 끊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밀가루, 설탕, 과일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계란, 생선, 고기 같은 고지방식을 해라. 그래서 이거를 저탄수화물 케톤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을 하고 한 달 뒤에는 이런 영양제를 제가 투여했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3, K2, CoQ10, 그다음에 비타민 B12를 포함해서 비타민 B1. 이거를 왜 한 달 뒤에 투여를 했냐면 사실은 이제 이 고지방식을 할 수가 없으면은 이렇게 영양제를 먹는다 해가지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사를 먼저 하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양제도 소개를 해서 그 다음에 한 2달 뒤에 봤더니 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다음에 잘 먹고 이제 거의 많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MCT랑 코코넛 오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투여하는 것은 이제 케톤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뇌의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아침만 딱 거르는 겁니다. 이분한테 아침만 거르고 점심 저녁만 드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공복 단식을 하면은 케톤체가 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달 뒤에 봤더니 이제 점수가 인지 점수를 검사를 했는데 23점에서 29점 정상.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병원 치료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오신 거예요. 제가 병원에 오지 말라 했으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하시면 무조건 좋아진다. 지금은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이 다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완치가 된 겁니다. 점수, MMS의 인지 점수 만점, 30점, 만점. 만점 받기 어렵습니다. 저도 만점 못 받습니다. 오늘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죠?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지금 저도 몰라요. 그러면 1점 까이는 겁니다. 이거 만점, 이건 만점. 뭐 저보다 나은데 제가 치료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시는. 이분은 더 드라마틱한 분입니다. 이분은 54세 여자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젊고 예쁜 여자가 조발성 치매로 진단받는 겁니다. 5학력인데 MMS 16점. 아까 그분 23점이나 됐었죠. 이 16점. MRI 찍으니까 뇌가 전부 다 쪼그라들어요. 이 남편분이 이 조발성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그래서 3군데나 왔습니다. 다 똑같은 말.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 그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케이스죠. 이게 다 이구동성을 한 날이 교수님들이 원래 조발성 치매는 진행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너무 빠르니까 길어야 1, 2년 사십니다.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거나 많이 먹고 다니라. 근데 아까 그 남편분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 유튜브하고 제 책을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 오셨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오른쪽이 이제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거든요. 그게 빨갛게 보이는데 이분도 뇌 전체가 다 빨갛습니다. 아밀로이드가 쫙 깔렸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했습니다. 뇌리세 케톤식 6개월. 16점에서 26점. 10점이 올라요, 10점. 그 다음에 12개월째. 정상 30점, 만점. 아까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1, 2년 안에 죽는다. 시한부 판정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년 지났는데 정상으로 됐잖아요. 30점. 저보다 낫습니다. 이제 그냥 외래로 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치료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용성 비타민, 오메가3, 지용성 보충제, 오메가3, MCT, 코코넛 오일, 비타민 D3, K2, 그다음에 비타민 E, 그다음에 코큐텐, 그다음에 비타민 B9, 뭐 이렇게 처방약하고 같이 지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절에 왔다고 해서 제가 못할 말은 없습니다. 의사기 때문에 가급적 채식을 중단하시고 계란이나 생선, 고기 등을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스님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저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채식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아까 식물성 기름 당연한 거고요. 식용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우유를 싫어하거든요. 우유는 애기들 먹는 거잖아요. 애기들 먹는 건데 어른들이 우유를 왜 먹습니까? 그건 송아지용 아닙니까? 우유라는 게. 그래서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근데 우유나 계란이라도 섭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채식하시는 분들. 우유나 계란은 뭐 생명을 뭐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계란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유는 생산하는 거니까 우유나 버터 이런 것들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아주 좋은 게 있었죠. 기름 중에 식물성 기름 중에 코코넛 오일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식물이니까 채식을 하셔도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6 기름을 최대한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식용유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거는 다 드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채식으로는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실 필요가 전혀 없죠. 예방하는데. 잘 식사 잘 하시는데. 채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술, 담배 끊고, 아까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 끊고, 그 다음에 식용유 끊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 많이, 계란, 생선, 고기 많이 드시고. 이러면 치매 안 옵니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치매 왔다? 그건 뭐 유전이죠. 아무리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진짜 이렇게 했다? 어렵습니다. 치매 오기 어렵습니다. 진짜 이 정도 가지고도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거 드십시오.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D3, K2, 오메가3는 이거 있었으니까,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채식을 안 하시면은 이렇게 드실 게 상당히 적죠? 채식을 하시면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제 설득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채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설득하러 왔습니다. 채식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의 내용은 제가 그 녹음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녹음한 내용을 이제 동영상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그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뇌 리셋 개톤식이라고 제가 글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치매 관련, 콜레스테롤 관련 이런 거죠. 제가 전문이 치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석 강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참고 정보라는 제목으로 제가 내일이나 모레까지, 그래서 또 모레까지는 제가 글을 올려서 그 채식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채식을 안 해도 되는 분들, 그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영양제 같은 것들, 보충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먹는지, 그 다음에 MCT나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그냥 그 글만 읽어보시고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닥터스라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오늘 제가 하는 내용도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내용은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치매는 발생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면 됩니다. 채식을 하건 채식을 하지 않건 육식을 하건 아주 나쁜 거,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밀가루나 설탕, 정제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빵과 면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을 과감하게 피하고, 그리고 가공식품들을 모두 피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계란, 생선, 고기 같은 기름진 좋은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치매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